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캐나다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남성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리고 캐나다 의료진들이 놓친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존슨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55세 남성이죠.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제 검사 결과지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더군요. 존슨 씨, 안타깝게도 췌장암 3기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때린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게 정확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내 수잔이 제 옆에서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확실합니다. 생존율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가 제 팔을 꽉 붙잡았어요. 두 사람 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요? 항암 치료로 시간을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아내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서야 아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딸 에밀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30년 동안 함께해온 아내,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딸. 이들을 두고 어떻게 떠날 수 있단 말인가요? 그 후 몇 주 동안 토론토의 유명한 병원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토론토 종합병원, 선리브룩. 어디서나 듣는 대답은 비슷했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불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갔어요. 아내는 제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화장실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대학 동창인 한국계 캐나다인 김 박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한국의 의료 기술을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라. 솔직히 거리도 멀었습니다. 그때 김 박사가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내 조카야. 작년에 뇌종양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받았어. 사진 속 젊은 남성은 말라깽이에 창백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수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잘 크고 있어. 김 박사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수술받고 1년 후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같은 사람이에요? 서울대병원에서 8시간 수술로 완치시켰어. 지금 캐나다에서 멀쩡히 일하고 있어.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번 가보죠.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자고요. 김 박사의 조카 사진을 본 후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지만 동시에 큰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까지 가서 치료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말이에요. 아내가 솔직히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지만 만약 거기서도 같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군요. 두 번째 절망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요. 그래도 에밀리를 위해서라도 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가장 큰 고민은 딸 에밀리였어요. 대학 1학년인 딸에게 아빠의 병 얘기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음날 저희는 에밀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기숙사에서 돌아온 딸의 얼굴이 평소보다 밝아 보여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빠가 아픈 것 같다고, 병원에서 췌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어요. 차마 암이라는 말은 할 수 없었거든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치료받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도 함께 가겠다고 하더군요. 안 된다고, 학교가 있다고 했더니 학교는 나중에도 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아빠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딸의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업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꼭 나을 거라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에밀리가 제 방으로 찾아와서 무섭다고 하더군요. 아빠를 잃을까봐 무섭다면서요. 딸을 꽉 안아주면서 건강해져서 돌아올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딸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아빠 걱정하느라 아프지 말라고 약속받았고요.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날 아침. 에밀리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어요.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딸은 계속 손을 흔들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꼭 살아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딸을 위해서라도 꼭 이겨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치료가 더욱 간절했어요.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딸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드디어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어요. 접수를 하는데 직원이 국제진료센터로 안내해준다고 했어요. 통역사가 함께 간다면서요. 김민수라는 분인데 캐나다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젊은 한국인 남성이 나타나서 자신을 김민수라고 소개했어요. 오늘 통역을 담당한다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원 안내를 받으며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데 민수 씨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더군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도 토론토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봐서 건설업을 한다고 존슨 컨스트럭션이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수 씨가 깜짝 놀라면서 혹시 3년 전에 토론토 한인타운에서 자기 부모님 집을 지어주신 분이냐고 하는 거예요. 맞다고 하니까 정말 놀라워하면서 그때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아버지인 박 교수님이 캐나다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계셨는데 연구 기간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업체와 계약했었는데 그 업체가 갑자기 파산해버렸다고 해요. 아버지는 이미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신 상태였고 어머니와 민수 씨만 남아서 정말 막막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마침 제가 근처에서 다른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제가 추가 비용 없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공사를 맡아줘서 무사히 완공할 수 있었어요. 민수 씨가 말하길 그 집에서 마지막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가족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지금은 민수 씨가 병원에서 국제환자 담당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세상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더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날 담당 의사인 박 교수님이 바로 자기 아버지라는 거였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박 교수님과의 첫 진료를 마치고 필요한 검사들을 받았어요. 검사 후 3일을 기다렸는데 그 3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결과 상담날. 박 교수님이 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보여주시는데 완전히 다른 사진이었어요. 캐나다 영상으로는 거대한 종양 덩어리로 보였는데 한국에서 찍은 정밀 검사로는 여러 개의 작은 염증과 상대적으로 작은 종양이 겹쳐 보인 거였다고 하시더군요. 크기가 캐나다 진단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 교수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1기 후반 2기 초반이고 수술로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고요. 6개월 시한부가 아니라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에 아내와 저는 동시에 눈물을 터뜨렸어요. 민수 씨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3년 전에 토론토에서 우리 가족에게 완벽한 집을 지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아버지가 존슨 씨께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 내일이면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수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딸에게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가는 건 아닐까?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달래려 했는데 박 교수님이 지나가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따님이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지 아니까 꼭 좋은 결과로 안심시켜 드리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수술대에 오르기 전까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일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지만 박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이 떠올라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8시간 수술이 끝나고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아내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어요. 수술 대성공이라면서 박 교수님이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하시더군요. 민수 씨도 환하게 웃으면서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했다고 완치하고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진짜 놀라운 경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술 당일 밤 간호사가 2시간마다 찾아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시더군요. 캐나다에서는 수술 후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말이에요. 존슨 씨,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새벽 3시에도 5시에도 와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깨워서 짜증날 뻔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수술 후 24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하더군요. 수술 다음날 아침 물리치료사가 나타났어요. 존슨 씨, 저는 김 치료사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재활해봐요. 벌써요? 어제 수술 받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회복이 빨라져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부터요. 정말 신기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재활치료 받으려면 몇 주씩 기다려야 했거든요. 김 치료사가 제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말하더군요. 아파도 참고 해보세요. 근육이 굳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아, 아파요. 잘하고 계세요.
외국 환자분들이 보통 한국 환자들보다 재활을 힘들어 하시는데 존슨 씨는 정말 잘 따라하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첫날에는 다리 움직이기, 둘째 날에는 침대에 앉기, 셋째 날에는 일어서기. 넷째 날에 처음으로 화장실까지 걸어갔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김 치료사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시더군요. 와, 존슨 씨, 대단해요. 이 정도면 정말 빠른 회복이에요. 영양사도 매일 찾아왔어요. 박 영양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세심하더군요. 존슨 씨, 어제 식사는 어떠셨어요? 너무 짜지 않았나요? 아니요,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단백질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매일 다른 메뉴, 매일 다른 영양 구성. 캐나다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박 교수님의 회진이었어요. 수술 후 일주일째 되는 날, 박 교수님이 제 차트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존슨 씨, 정말 놀라워요. 뭐가 놀라우신가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보통 이 정도 수술하면 2, 3주는 걸리는데 존슨 씨는 일주일 만에 좋아지고 있어요. 박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혹시 캐나다에서 운동을 많이 하셨나요? 건설업을 하다 보니 몸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것도 있지만 마음가짐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긍정적인 환자일수록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때 민수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존슨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3년 전에도 우리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거든요. 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정을 느낀 거였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도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매일 찾아와서 상태를 확인해주고 격려해주시니까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퇴원 전 마지막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어요. 박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정말 안심이군요. 수술도 완벽하고 회복도 예상보다 빨라요. 정말 다행히도 빠른 속도로 컨디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에밀리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딸이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에밀리야, 무슨 일 있어? 아빠, 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에밀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하는 거예요. 아빠가 한국에서 치료받는 동안 저도 한국에 대해 많이 알아봤어요. 그래? 박 교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한국 의료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찾아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딸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에밀리야, 뭘 결심했는데?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놀랐어요. 에밀리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왜?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군요. 아빠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박 교수님 같은 분이 계셔서 아빠를 살려주셨잖아요. 에밀리야, 저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 교수님처럼요. 딸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에밀리가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언젠가 한국에서 의학을 배우고 싶어서요. 박 교수님 같은 분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에밀리가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어 교재와 노트가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딸이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를 말하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에밀리야,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때 아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여보, 에밀리가 벌써 전공도 바꿨어요. 이번 학기부터 의예과 준비 과정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딸이 아빠 몰래 이런 큰 결정을 했다니. 다음날 박 교수님께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정말요? 따님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요? 네, 박 교수님을 보고 감명받았나 봐요. 박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존슨 씨, 따님이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존슨 씨가 우리 가족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민수 씨도 너무 좋아하면서 나중에 에밀리가 한국에 오면 자기가 안내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박 교수님과 간병팀이 깜짝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한국 전통차 세트와 한글로 쓴 건강서의 작품을 선물해 주시면서 이 글자처럼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라고 하시더군요. 박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까지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시니. 존슨 씨,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따님도 우리 딸처럼 생각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새로운 꿈을 선물해 준 거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할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2달이 꿈만 같았거든요. 민수 씨가 공항까지 배웅 나와서 캐나다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라고 언제든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민수야, 정말 고마웠어. 너희 가족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 존슨 씨, 3년 전 완벽한 집을 지어준 게 인연이 되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밀리까지. 정말 특별한 인연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에밀리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어. 그러게, 우리 딸이 이렇게 성숙할 줄 몰랐어. 토론토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딸 에밀리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공항에서 에밀리를 봤을 때 뭔가 달라져 있더군요. 아빠, 딸이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주는데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에밀리야,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빠. 정말 무사히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와서 에밀리가 자기 방을 보여주는데 정말 놀랐어요. 한국 관련 자료들이 벽에 가득 붙어 있고 한국어 교재들이 책상에 쌓여 있더군요. 에밀리야,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네, 아빠. 박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에밀리가 갑자기 뭔가를 꺼내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 이거 보세요. 손편지였어요. 한국어로 쓰인. 이게 뭐야? 박 교수님께 감사 편지를 한국어로 써봤어요. 민수 오빠가 도와주셨어요. 딸이 한국어로 쓴 편지를 읽어주는데 눈물이 났어요. 박 교수님께, 저는 마이클 존슨의 딸 에밀리입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박 교수님처럼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에밀리야. 아빠,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박 교수님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병 때문에 고생한 딸이 오히려 더 큰 꿈을 갖게 된 거잖아요. 치료를 마치고 1년이 흘렀는데 정기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나왔어요. 완전한 완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에밀리는 의예과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박 교수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1년 추적 검사 결과 보고서 잘 받았다면서 완전히 건강하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기회가 되면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에밀리가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아빠, 이번에 한국 가실 때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너도. 왜? 박 교수님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 의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고요. 결국 1년 만에 가족 모두 한국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치료가 아닌 감사 인사차 온 여행이었죠. 박 교수님과 민수 씨, 간호사들이 시간을 내서 만나주셨는데 제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에밀리를 처음 본 박 교수님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에밀리구나. 정말 아버지를 닮았네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저는 에밀리입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박수를 치시더군요. 와, 한국어를 정말 잘하네요. 그날 박 교수님이 에밀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내주셨어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직접 구경시켜 주시면서 한국에서 의학 공부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에밀리,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네, 박 교수님. 정말 간절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국어도 이미 이 정도면 충분하고 성적도 우수하다고 들었어요.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 씨가 에밀리에게 말하더군요. 에밀리,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공부하면 어때요?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말요? 3년 전 존슨 씨가 우리 집을 지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에밀리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정말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3년 전 하나의 선한 행동이 이렇게 큰 선물로 돌아오다니. 그리고 또 다른 감동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민수 씨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참, 에밀리 씨. 제 동생을 소개해드릴게요. 동생도 의대생이거든요. 그때 키가 크고 단정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 오빠 동생 민지예요. 서울대 의대 3학년이에요. 에밀리가 반가워하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한국에서 의대 공부하고 싶어서 왔어요. 민지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한국 의대에 지원하실 거예요? 네, 정말 간절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제로 의대 생활이 어떤지,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박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우리 병원에서 실습 중인데 정말 열심히 해요. 에밀리한테 좋은 선배가 될 것 같네요. 민지가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에밀리 씨, 시간 있으시면 제가 다니는 의대 도서관이나 실습실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의대 입학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리고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그날 오후 민지는 에밀리를 데리고 의대 캠퍼스를 자세히 안내해줬어요. 해부학 실습실, 도서관, 강의실을 둘러보면서 에밀리의 눈이 점점 더 빛났어요. 민지야, 정말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모든 게 보람있어요. 특히 작년에 에밀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완치되어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 정말 뿌듯해요.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한국 의대 입학부터 졸업까지 선배로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에밀리, 민지와 함께 우리 집에서 지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민지가 공부도 도와주고 병원 실습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민지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에밀리,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함께 공부해요. 제가 의대 선배로서 모든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민수네 집을 지어준 것이 이렇게 완벽한 연결고리가 되다니. 에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민지 같은 선배가 있다면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에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민지를 만나니까 더욱 확신이 서요. 그리고 박 교수님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에밀리야, 아빠가 전적으로 지지할게. 너희 꿈을 응원해.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에밀리야, 그런데 아빠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 뭔데요? 아빠도 한국에 집을 하나 지으면 어떨까? 내가 공부하는 동안 가끔 한국에 와서 지낼 수 있도록 말이야. 에밀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아빠도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실 거예요? 그래. 3년 전 내가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내가 한국에 뭔가 돌려줄 차례 같아.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모습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고. 정말로 에밀리는 한국에 와서 의대 준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가족의 집에서 지내면서 민지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약속대로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한국의 건축업체와 함께 일하면서 말이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현지 직원들과도 친해졌어요. 박 교수님이 공사 현장에 놀러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존슨 씨, 3년 전에는 한국에서 생명을 얻더니 이번에는 아예 터전을 마련하시네요. 박 교수님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국이 이제 제 또 다른 고향이 된 것 같아요. 집이 완성되면 에밀리가 공부하다 지칠 때마다 와서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에밀리가 의사가 되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할 때 이 집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 같아요. 3년 전 지은 한 채의 집이 제 생명을 구해줬고 이제 제가 짓는 이 집은 제 딸의 꿈을 키워줄 거예요. 선한 행동이 돌고 돌아 이렇게 아름다운 순환을 만들어내다니요. 정말 인생은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